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에 있는 정규분포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규분포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 중에 하나인데요. 정규분포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상 확률 변수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한 점에서의 확률을 나타내는 방법은 적절하지가 않고 대신에 어떤 구간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구간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는지를 예제 1번과 예제 2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제 1번에서는 0과 1 사이의 구간에서 임의로 한 점을 택했을 때 택한 점의 x좌표를 x라고 하면 그 x라고 하는 그 택한 값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불렀는데요. 그때 잠시만요. 네. 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자, 그림을 한번 그리죠. 0과 1 사이에서 임의로 택한 점을 생각하고 그 점에서 x좌표를 라지 x라고 부르면 어떤 구간을 생각을 했을 때 이 구간 사이에 값이 들어갈 가능성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 구간의 길이 분의 이 해당하는 A, B 구간의 길이를 이제 생각을 해서 비율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는데 그것을 계산하는 한 가지 또 방법은 A서부터 B까지 1을 적분을 이제 하게 되면 이 확률이 이제 구해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때 1은 그 확률 밀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예제 2에서는 예제 1이었고요. 예제 2에서는 여기가 1이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요. 자, 이러한 직각삼각형에서 임의로 한 점을 택해서 그 점의 x좌표를 우리가 x라고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a하고 b를 생각하면 이 경우에는 이제 a하고 b 사이에 있을 확률이 a분의 b 구간에서 ex를 이제 적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의 큰 차이는 이제 1번은 모든 점에서 확률 밀도가 동일하게 1로 일정했기 때문에 평균 확률 밀도나 아니면 딱 그 점에서의 이제 확률 밀도나 이제 같은 값을 갖는 데 비해서 2번 example에서는 어떠한 한 점에서의 이제 확률 밀도가 다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평균 확률 밀도를 계산한 다음에 그것의 이제 극한값으로 우리가 확률 밀도를 우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구간에 속할 확률을 어떤 함수를 적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 그 example 1이나 example 2와 같이 어떤 확률을 우리가 나타낼 때 어떤 함수를 적분을 이제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경우에 이 함수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렀습니다. 즉 1번의 경우에는 확률 밀도 함수가 1이라는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예제 2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가 EX에 해당하는 그러한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이런 확률 밀도 함수의 특성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그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모든 점에서 함수값이 0 이상이 되고 어떤 구간 AB에 속할 확률이 그 함수를 구간 AB에 적분하는 것과 같게 되고,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즉 x가 가능한 모든 값을 가질 그런 확률이, 물론 당연히 1이 될 텐데 그 값이 fx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즉 전체 실수 전체에 적분했을 때 그 값이 1이 되는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면 우리가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x의 확률 밀도 함수다 라고 부르겠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그 확률 밀도 함수를 통해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 밀도 함수의 특성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점들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확률 밀도 함수 fx에 대해서 fx의 값은 그 값 자체는 1보다 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example를 생각해 보면 확률 밀도 함수가 example 2에서는 fx가 2x였습니다. 물론 이제 x의 범위가 0과 1 사이가 되죠. 그래서 x가 1이면 이 값은 2가 되는 것이고요. 뭐 x가 예를 들어서 그 3분의 2 정도 된다고 하면 f의 3분의 2의 값은 3분의 4가 되는 거니까 1보다 크게 되죠. 즉 fx는 확률은 아닙니다. 얘가 이제 확률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확률 밀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값 자체는 1보다 클 수 있는데 이산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인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는 그 함수 값이 0과 1 사이가 돼야 되고 그런 값을 다 더한 값이 1이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좀 구분이 되는 그러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는 이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0보다 작거나 크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조건을 가진 그런 함수가 되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값이 1보다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상 확률 변수하고는 다르게 한 점에서의 확률을 나타내는 방식으로는 그 확률 변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값은 항상 0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 즉 1번, 2번, 3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면, 자, large x가 small x가 되게 하는 그 확률은 2번 성질에 의해서 결국 small x보다 작거나 크고 small x보다 작거나 작을 확률이 되므로 x에서 x까지 적분을 한 것과 동일하겠습니다. 근데 구간의 길이가 x에서 x까지니까 0이 되기 때문에 이 함수가 어떤 함수가 되더라도 연속 함수가 되는 경우에는 적분을 하면 그 값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값을 가질 확률은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든 항상 이런 성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점에서의 확률로서 서로 다른 확률 변수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나타내는 것은, 분포를 나타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점 때문에 그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어떤 구간에 속할 확률을 계산할 때 양끝점이 포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확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양끝점을 A와 B를 다 포함을 한 경우나 둘 다 포함하지 않는 경우나
한쪽은 포함하고 한쪽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나 어떤 경우든 확률이 다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산확률 변수하고 차이를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해보면 약간 그 실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신생아의 몸무게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둔다면 신생아의 몸무게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라고 하는 연속 확률 변수가 3.5가 될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방금 얘기한 바에 따르면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됩니다. 2번에 따르면. 자, 그런데 그 실생활에서 경험을 해보면 신생아의 몸무게가 3.5kg인 경우가 종종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이 0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실생활과는 맞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각 점에 대해서 그 값을 가진 확률이 0임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는 이러한 확률이 0이 아닌 0보다 큰 값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우죠?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당연히 3.5가 될 확률이 0이긴 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신생아의 몸무게가 3.5kg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값이 정확하게 3.5kg인 경우만을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신생아의 몸무게가 뭐 예를 들자면 3.45kg에서 3.55kg 사이면 우리가 그냥 3.5kg이다 라고 얘기를 이제 보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생의 몸무게가 3.5kg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확률 변수 x가 어떤 구간 사이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의 확률은 0이지만 이런 구간 사이에서의 확률은 0보다는 이제 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해보면 실생활에서 3.5kg이다 라는 표현이 조금 더 우리가 통계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어떠한 3.5 근처에 있는 구간에 x가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0보다 큰 것이 자연스러운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는 함수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불렀는데요. 연속 확률 변수들은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가 그러면 과연 존재할까? 존재한다면, 확률 밀도 함수와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누적 분포 함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누적 분포 함수라고 부르는 거는 스몰 x보다는 같거나 작을 확률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확률을 스몰 x에 대한 이제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함수를 우리가 누적 분포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런 누적 분포 함수와 확률 밀도 함수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확률 변수 x에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스몰 fx다 라고 한다면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두 번째를 생각을 한다면 라지 x라는 확률 변수가 a, b 구간 사이에 있을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를 구간 a, b에 적분을 함으로써 이제 얻어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확률을 누적 분포 함수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누적 분포 함수를 large fx라고 부르면 이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네.
양 끝점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b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에서 a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빼면 이 구간 사이에 있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확률은 확률 누적 확률 분포, 누적 분포 함수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f b f a가 a b f x가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이 식에 대해서 이제 b를 우리가 이제 변수로 취급한다면, 그리고 이제 b를 변수로 취급해서 양쪽을 b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써보면 b를 이제 변수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쓰고, 여기를 이제 x라는 변수를 우리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적분 변수는 t로 바꾸도록 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양변을 x로 미분하게 되면 이 식을 얻겠습니다. 즉,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한다면 그 확률 밀도 함수는 사실은 누적 분포 함수를 미분해서 얻은 결과랑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관찰로부터 우리가 누적 분포 함수로부터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아마도 미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지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누적 분포 함수는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누적 분포 함수 large fx가 있으면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확률 밀도 함수는 large f를 미분해서 얻을 수 있을 텐데, 다음 식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원하는 확률 밀도 함수다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인데요. 자, 그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번째 조건이 어떤 A, B 구간에 속할 확률이 밀도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을 이제 해서 얻으시게 되도록 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확률은 b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에서 a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빼는 것인데 누적 분포 함수를 사용하면 fb-fa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누적 분포 함수가 미분이 가능한 조건이 성립한다고 하죠. 미분 가능하면 이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a, b에 대해서 f' t dt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으면. 따라서 어떤 확률을 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누적 분포 함수를 미분한 녀석이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누적 확률 밀도 함수 세 가지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그러한 함수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 녀석이 바로 이제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식으로부터 그 두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A, 모든 경우를 생각하기 위해서 A를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B를 플러스 무한대로 생각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극한을 생각을 하게 되면 세 번째 조건도 아마 이 함수가 만족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누적 분포 함수는 증가 함수가 되죠. 즉, 스몰 x가 늘어나면 스몰 x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도 늘어나겠습니다. 따라서 미분하는 값도 0보다 같거나 크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누적 분포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누적 분포 함수의 도함수가 바로 앞에서 얘기한 확률 밀도 함수의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그런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확률 변수 x의 누적 분포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가 바로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 이제 라지 x의 누적 분포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가 바로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바로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의 존재성을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누적 분포 함수와 확률 밀도 함수의 관계를 이제 얘기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함수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FA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할 때 fa의 값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자, 이 값이 확률인 것이냐? 라는 것이죠. 라지 x가 a가 되는 확률이 fa냐? 네, 그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 확률은 0이 되는데 fa는 항상 0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의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FA 값은 이제 확률 밀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 사실을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이 관계를 우리가 활용을 하죠. 자, 스몰 FA는 누적 분포 함수 라지 F를 이제 미분한 것입니다. A에서의 미분 개수가 되는데 라지 F에 대해서 A에서의 미분 개수는 정의가 다음과 같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분자는 여기가 a 플러스 델타 x일 때는 라지 x가 a 플러스 델타 x보다 작을 확률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쪽은 a보다 가까운 작을 확률이 되기 때문에 결국 분자는 라지 x가 a와 a 플러스 델타 x 사이에 있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즉, 이 극한은 다음과 같은 극한이 될 텐데요. 이 극한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라지 x가 a부터 a 플러스 델타 x에 있을 확률을 그 구간의 길이로 남셈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그 구간에서의 평균 확률 밀도가 될 텐데 델타 x를 0으로 가까이 가는 극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점점 a에 가까워짐으로 결국 a라는 그 점에서의 확률 밀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률 밀도의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f 스몰 a의 값의 의미는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점에서의 밀도, 확률 밀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부를 때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자연스러운 이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함수값의 의미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FA의 값은 x가 a일 때의 확률 밀도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예제 1번, 예제 2번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결국은 예제 1번에서는 fx가 1인데요. 자, 앞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fx는 1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자, 그 확률 밀도 함수 이제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그 확률 변수는 이제 0과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예제 1번에서는. 그래서 x가 0보다 작거나 1보다 커지게 되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확률이 0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확률 밀도 함수가 0이 됩니다. 함수값이. 그리고 0과 1 사이에서는 1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끝점에서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여기에 등호를 이제 붙일 수도 있고 등호를 뭐 붙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등호를 붙이자 여기서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비어 있겠죠. 0이나 1일 때는 함수값이 1이고 0보다 작거나 1보다 크면 함수값이 0이 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예제 1번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제 2에서는 예제 1을 보기 전에 구간 0, 2로 바꾸는 경우에는 확률 밀도가 2분의 1이 됐었죠. 네. 구간이 이제 0과 2 사이에서는 2분의 1이고요. 그런 경우에 이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할 때 넓이가 이 경우에도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간을 0부터 2까지로 바꾸는 경우에는 0, 1, 2가 될 때는 이제 밀도가 2분의 1로 줄어들면서 이 확률 밀도 함수 아래쪽에 있는 넓이가 1이 되는 것은 여전히 동일하겠습니다. 예제 2에서는 x가 0과 1 사이에선 2x였고요. 0과 1 사이를 벗어나면 함수값이 0이 되는 그러한 함수가 바로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연속 확률 변수를 우리가 선형 변환을 해서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드는 경우에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ft라고 할 때 ax 플러스 b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 y의 확률 질량 함수를 우리가 gt라고 부른다면 gt는 f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라고 한다면 다음 식으로 주어집니다. 식이 뭐 약간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와 누적 분포 함수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확률 변수 y에 대해서 확률 질량 함수를 네, 지금 질량이란 말이 좀 잘못됐네요. 네,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하죠. 확률 질량 함수가 아니라 밀도 함수죠. 여기도 밀도입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이렇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y의 누적 분포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누적 분포 함수를 GT라고 부르죠. GT는 뭐냐면 확률 변수 y가 스몰 t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ax 플러스 b가 y가 되기 때문에 이 확률 변수가 t보다 작을 확률인데요. 자, 이 확률은 ax가 t 빼기 b보다 작게 되는 확률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a가 0보다 큰 경우와 a가 0보다 작은 경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a가 0은 아닌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a는. 자,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이 확률이 이 부등식에서 양쪽을 a로 나눠주면 x가 a분의 t-b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랑 동일하므로 확률이 이와 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 확률에 대해서 x라는 확률 변수의 그 누적 분포 함수를 large F라고 쓰죠. 즉 large F는 이렇게 주어진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large F 입장에서 a분의 t-b를 이제 대입을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y의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는 누적 분포 함수를 미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값이 우리가 원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데, 자, 이 녀석을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large F를 미분하면, large F는 X의 누적 분포 함수이므로 F'T는 small ft가 되죠. small f를 우리가 large x라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자, 오른쪽을 미분할 때는 small f의 a t-b가 되고, 자, 합성 함수의 미분이 되기 때문에 a분의 t-b를 이제 미분한 것을 곱셈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a분의 1을 이제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y, ax 플러스 b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와 같이 주어지겠습니다. a가 0보다 클 때는, a가 0보다 작을 때도 비슷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하면 될 텐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한번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고 몇 가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확률 변수 x를 생각을 했을 때 x 플러스 b라는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하고, 그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위에서 a는 1이고 b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a가 1인 거니까 결국은 gx라고 둔다면, y의 확률 밀도 함수 gx라고 둔다면 fx 빼기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그 파란색 그 함수는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제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빨간색은 y, x 플러스 b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린 것인데요. 지금 이쪽이 fx라면 이쪽은 지금 보니까 fx 빼기 b가 되는 것이죠. fx의 그래프와 fx 빼기 b의 그래프의 차이는 이 녀석을 b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파란색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b만큼 이동된 그러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x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그런 확률 변수가 취하는 확률, 밀도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는 결국 각각의 값이 b만큼 늘어났으므로, 각각의 값이 b만큼 늘어난 그 값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가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오른쪽으로 b만큼 이동시킨 것이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 이렇게 그 확률 밀도 함수가 미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적이 난다면, 그 y, x 플러스 b의 그 확률 밀도 함수는 미우를 b만큼 평행 이동시킨 뮤 플러스 b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수만큼 더할 때는 확률 밀도 함수가 평행 이동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상수배를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상수배를 하는 간단한 경우 EX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걸 2배를 한 확률 변수를 Y라고 두면, 2배 한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는 처음 그 확률 밀도 함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면, 이 식에서 B는 0이고 A가 2가 되는 거니까 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 대신에 2분의 x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f 앞에 2분의 1이 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한번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파란색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렸고요. 자, 이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x를 2배한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빨간색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즉 여기 파란색이 fx가 되는 거고요. fx의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요. 빨간색이 2분의 1의 f의 2분의 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fx의 그래프와 2분의 f의 2분의 x의 그래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우선 앞에 2분의 1 곱하지 않은 x 대신에 2분의 x를 대입을 해서 얻은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그것이 지금 검은색 그래프가 될 텐데요. 검은색 곡선이 나올 텐데요. 자, 파란색과 검은색 곡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지금 x 대신에 2분의 x를 대입을 하게 되면 이 파란색을 x축 방향으로 2배 확대를 하면 얻어집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그 파란색 fx의 그래프 위에 그 좌표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 한 점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A, B는 썼으니까 K라고 쓸까요? K, X좌표가 K라고 하고요. 네, 지금 넘어갔는데 네, X좌표가 K라고 하고 그러면 높이는 FK가 되겠죠? 자,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2배만큼 늘린 이 점의 좌표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그 검은색 곡선이 있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점을 X축 방향으로만 2배 늘리면 EK, FK가 됩니다. 자, 그런데 Y는 F의 2분의 X라는 이제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F에다가 X 대신에 EK를 대입을 하게 되면 FK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점은 Y는 F의 2분의 X라는 함수의 그래프 위에 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Y는 F 2분의 X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결국 이 파란색 곡선 위에 있는 점을 X축 방향으로 2배 늘린 그런 점들이 바로 이 곡선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2배 늘릴 때는 X 대신에 2분의 X를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gx는 그렇게 2분의 x를 대입을 한 다음에 앞에 2분의 1을 곱한 것이죠. 즉 함수값을 반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검은색을 생각한 다음에 검은색의 높이를 반으로 줄이면 결국 gx가 얻어지게 되기 때문에 파란색을 x축 방향으로 2배 늘리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검은색을 다시 또 y축 방향으로 2분의 1 한 것이 바로 y, e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같이. 자, 이렇게 이제 바뀐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석을 좀 해보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이제 2배를 하게 되면 가지는 값이 이제 2배 늘어나는 거니까 이 파란색이 이제 양옆으로 2배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처럼. 근데 단순히 검은색처럼 2배가 늘어난다면 확률 밀도 함수로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파란색 이 곡선 아래쪽에 있는 넓이가 1이 될 텐데 전체 적분하면 1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2배를 늘리게 되면 검은색이 되는데요. 검은색 경우에는 검은색 아래쪽에 있는 넓이가 1이 아니라 2가 됩니다. 2배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늘어나면 높이가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양쪽으로 그러니까 2배 늘어나면 넓이를 1로 유지하기 위해서 높이가 줄어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서 2x로 바꾸면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높이는 낮아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그 빨간색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x보다는 y의 분산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파란색은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 있다가 빨간색은 그것보다 좀 더 흩어져 있겠죠. 그래서 상수배를 하게 되면 분산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1보다 큰 값을 곱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 이러한 그 특성들, 즉 상수배를 하느냐 2번처럼 혹은 상수만큼 더하느냐에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분산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왼쪽 경우에는 평균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것을 좀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왼쪽은 이제 평균이 이제 b만큼 늘어나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분산이 뭐 4배 늘어나게 되는데 그 뭐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분산이 커진다. 1보다 큰 값을 곱하면 그 정도를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연속 확률 변수 일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정규분포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연속 확률 변수의 이제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이 결국 그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규분포가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뭐냐를 갖다가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정규분포라고 부르는 이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약간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은 함수로 주어지는 그러한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정규분포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함수를 정규분포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시그마하고 뮤는 이제 상수인데요. 주어진 분포의 어떤 특성을 결정하는 모수가 되겠습니다. 식이 약간 복잡한데 이것의 가장 심플한 케이스가 뮤가 0이고 시그마가 1인 경우인데요. 그 경우에는 앞에 개수가 루트 2파이 분의 1에 익스포넨셜 지수함수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 되죠. 그래서 앞에 상수가 곱해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을 해보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 이 함수의 그래프하고 유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함수는 x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될 것이고요. x가 양의 값으로 이제 커지게 되면 점점 감소하는 형태가 되고 x가 무한히 커짐에 따라서 이 값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x축이 점근선이 되겠죠. 자,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대칭적인 모습을 갖는 그래프가 될 것이고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는 이러한 개형과 동일한 그런 모습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한 함수로부터 지금 fx를 생각을 해보면 x 대신에 x-뮤를 대입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그 뮤만큼 평행 이동한 그러한 함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의 경우에는 요 식에서 x 대신에 시그마 분의 x를 대입을 한 것이 이제 이러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시그마 분의 1을 곱한 것인데요. 즉,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x축 방향으로 곱하기 시그마를 한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좌우로 시그마만큼 늘린 그래프가 바로 이 f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이 fx라고 주어진 이 정규 분포로 불리우는 그런 확률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뮤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 다음에 그 종 모양 분포, 종 모양인 그러한 모습을 갖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러한 모습을 가질 것이고, 이러한 분포를 우리가 보통 종 모양이고 대칭인 그러한 분포다라고 부릅니다. 자, 물론 여기서 시그마는 이제 0보다 큰 값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제 확률 변수의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약속한 이러한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로 가지면 그걸 좀 간단하게 이제 나타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러한 경우에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부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이제 시그마하고 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확률 밀도 함수가 가능한데, 특별히 뮤하고 시그마가 얼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겠습니다. 즉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그 모수가 뮤와 시그마 제곱을 갖는다 라고 우리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과 기대값과 분산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이선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평균과 분산을 어떻게 약속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따로 약속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기대값은 전체 구간에서 확률 밀도 함수 fx와 x를 곱한 것을 적분한 것으로 약속을 하고요. 분산은 이와 같이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뮤는 이제 이 기대값을 뮤라고 이제 두는 것이죠. 네, 기대값을 이거를 잠깐만 좀 다르게 쓰죠. 자, 여기를 잠깐 A라고 쓸게요. A라고 쓰죠. 네. 여기 있는 A가 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한 모양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 대해서 기대값과 분산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기대값이 뮤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뮤가. 그리고 그다음에 분산은 여기 있는 시그마 제곱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뮤하고 시그마 제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확률 밀도 함수가 가능한데, 뮤하고 시그마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다양하게 만드는 일종의 모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뮤는 기대값에 해당하고 시그마 제곱은 분산에 해당을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와 같이 주어지는 경우에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말로 할 때 x의 분포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우리가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정규 분포의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시간이 좀 50분 가까이 흘러서 자세한 정규 분포의 특징을 잠깐 쉬었다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